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하락, 코스닥은 0.6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전월에 5.0이었는데 이번에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월보다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많이 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4.9로 나오면서 그래도 처음으로 또 4%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좀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만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와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뭔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만 예상치보다 조금만 뭐 올라서 나와도 뭐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심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뭐 어찌됐건 나스닥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저는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어제 뭐 조금 밀렸더라도 아마 다시 돌아서 돌파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저항 구간을 살짝 이제 돌파를 해줬고요. 뭐 아직까지 완벽한 돌파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찌됐건 뚫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미국 시장은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방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우리 증시는 조금 먹구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미증시가 올라도 우리 증시는 아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확률이 크고, 그 이유는 결국은 에코프로 때문이죠. 근데 뭐 조삼모사예요.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증시 에코프로로 인해서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또 좋을 때는 에코프로가 또 하락의 길을 걷고 있으니 미국 증시랑 커플링이 또 일어나지 않고 에코프로랑 이제 동조화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약세 국면에 빠질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에코프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을 다 받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얘네가 뭐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뭐 여기서 오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이든 간에 하락이든, 물론 이제 상승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얘네들이 제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변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도 좀 잊혀지고 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잊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줄어드는 구간 안에서 에코프로 애들이 아닌 다른 섹터나 테마로 돈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5월달 내내 에코프로 애들이 조금 변동성을 키우면서 뭐 상승이나 하락이든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뭐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가장 좀 큰 악재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가가 한 마이너스 7.8, 오늘 시간에까지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5%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52만 3천 원 찍고 지금 반등 중이니까 딱 여기까지 저도 이제 보고 있었던 반등 지지 구간이 여기랑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찍고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시간에까지 한 5% 밀리는 거 보면서 이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52만 6천 원 타임인가 여기서 조금 이제 사봤는데요. 바로 올라가지고 더 물량을 못 담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일단 거의 지금 보합까지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시간에까지 한 5% 하락하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제 거는 이제 방금 팔렸네요. 52만 3천 원에 사가지고 방금 54만 9천 원 타임에 한 4% 뛰겠나? 그 정도 판 것 같고, 이제 시간에 하락할 때 좀 받아봤던 관점은 미국 증시가 오늘 만약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 저는 뭐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뭐 선물도 나쁘지 않고 막 나스닥이 저항 구간을 뚫어놨기 때문에 혹시 조금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을 때 에코프로가 오늘 뭐 시간에서 5% 마감이든 뭐 6% 마감이든 했다라고 치면, 여기서 뭐 받아보면 미국 증시가 뭐 상승을 해서 내일 마이너스 뭐 2%든 3%든 어느 정도 하락분이 상쇄돼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단 좀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보합까지 반등이 나와서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했고,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 찍고 시간에서 거의 한 4% 반등이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오르면은 뭐 갭상도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반등이 또 가능해 보이고,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큰 반등 없이 한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또 나올 만한 자리는 맞거든요. 이런 지지 구간들도 있고. 저는 요 정도까지는 한번 빠질 거라고 봤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건 에코프로의 코스닥의 뭐 운명은 지금 뭐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 증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등 나왔다가 에코프로 애들이 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또 밀리게 되면 우리 증시도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 한 이런 정도 뭐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 에코프로의 가격 조정이 될 때까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뒤늦게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라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또 후반영하면서 따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 에코프로가 반등을 좀 해주는지 또 잠깐 오른 척 하다가 다시 뭐 고꾸라지는지 그 부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에코프로 때문에 엄한 문매를 맞았던 종목들 있겠죠.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시장 반등이 혹시 나오게 되면 같이 반등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좀 많았고 강했던 애들이 에코프로 때문에 이제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도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애경케미칼을 지속적으로 어제도 뭐 멘트를 드렸지만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아서 이 구간 안에서 한 번은 더 파동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애경케미칼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어제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은 오늘 반등이 한 6.68% 정도 좀 나왔는데 일단 음봉 마감했고요. 얘는 여기서 이제 21선을 깨면 제가 보기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좀 양봉을 다시 채워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저항 구간을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깨면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애경케미칼은 제가 뭐 이때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넘기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슈팅이 나왔고 이제 저항 구간을 넘겨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먹을 거리가 한번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뭐 또 칭찬 받아야 될 일이 있죠.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따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애들인데, 루닛이라는 종목이고 어제 뭐 시간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애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얘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패턴이라고 할까요? 전고점을 의미는 어떤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들 저도 참 가장 좋아하는데, 루닛이 이제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요. 오늘 크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내일 이렇게 아침에 봤는데 갭을 띄운다 그러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닛이 오늘 크게 좀 상승이 나왔고,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얘가 이제 현대무백스였죠. 현대무백스도 제가 도대체 뭐 어떤 뭐 타이틀이나 뭐 뉴스나 재료를 달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움직임은 좀 수상하다.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뽑으면서 뭐 요런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오늘 양봉을 뽑으면서 5,000원 정도까지는 터치가 일어났고요.
여기서 더 뽑을 생각인지 뭐 가는 척 하다가 꺾을지는 제가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뭐 준비했으면, 그리고 차트도 되게 좀 예쁘지 않나요? 정배열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서 한번 꺾더라도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얘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추천드렸던 루닛이랑 현대무백스 좋은 상승이 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멘트 또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료주들 중에 대한제당 우가 길게 이음봉이 나오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다. 그 길게 이음봉이 나오는 구간이 아마 5일선 부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멘트를 드렸는데요. 5일선 찍고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에코프로 때문에 장이 급락하니까 얘가 또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이음봉을 공략해야겠다 생각하고 뭐 이런 구간이나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샀어도 충분히 또 먹을 구간을 줬었죠. 그리고 또 뭐 대장이었던 GSE도 오늘 이음봉이 길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뭐 5일선 부근에서 종가 베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시간에서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한 4% 5% 가량 오르고 있어서 사료주들은 긴 이음봉을 한번 공략해 보자라고 어제 멘트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볼만한 게 참 뭐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이 흐름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평화산업이, 일단은 얘가 예전에 뭐 수소차로 많이 좀 갔었던 애인가요? 아무튼 자동차 부품 뉴스가 테슬라 관련 뉴스였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없어가지고 얘도 이제 배터리 경량화 쪽으로 일단은 좀 엮는 분위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자동차 부품 쪽이나 뭐 배터리 쪽에서 그래도 에코프로가 죽어도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와주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할 종목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오토도 끼가 굉장히 좋고, 아진산업은 시간에 엄청 오르더니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자동차 부품주들 먼저 뭐 OS 전자도 이런 구간 안에서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고 요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라운텍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음봉을 길게 한번 주면 여기 뭐 11,000원이나 요런 구간 안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노리는 그런 뭐 매매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만한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방송이 재밌으려면 설명드릴 테마도 많고 좋게 보고 있는 종목도 많고 그래야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 뭐 종목도 진짜 없고요. 요즘 뭐 제 주변에 뭐 고수분들, 전업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쉬엄쉬엄 그냥 뭐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5월까지는 쉬겠다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뭐 제가 5월 첫 주에 징검다리 연휴 있을 때 있죠. 그때도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요. 5월 달은 조금 쉬엄쉬엄 가자. 그냥 이럴 것 같았습니다. 장이 1월부터 4월까지 4달 동안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좋았던 기간과 강도만큼 안 좋은 비수기도 길거나 약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달 좋았으면 최소한 한 달은 별로 안 좋습니다. 길면 한 2달까지도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서 장이 좀 다시 재정비되고 투심이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주도 섹터가 생기고 주도 테마가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별로 막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볼 거는 많이 없다. 그나마 지금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로봇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의 이제 이때부터서죠. 저희 회원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가지고 반등 때 익절을 일단 하고 나왔는데 팔고 나서도 너무 잘 가네요.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6월이죠.
6월날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얘가 로봇주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로봇주 투심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슈는 또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가운데 로봇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애들 보시면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아무튼 로봇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구간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게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얘네는 항상 보면은 외국인이 메이저 수급 주체인데 이 전고점, 쌍봉이었던 전고점을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넘겨놓고 새로운 시세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박스권 진행되다가 이렇게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4월 중순부터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빠져나간 것 같다는 느낌도 또 안 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 안에서 고개 틀고 한 번 더 이렇게 방향성 만들어낼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9, 10 오늘까지가 딱 이제 10일이니까 단기 과일 피해 가려고 하면 좀 더 횡보시키다가 아니면은 뭐 21선 올라올 때까지 또 끌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21선 눌림목에서 이렇게 뽑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지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량 경량화 애들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에코 플라스틱이랑 한주라이트 메타 이런 애들도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다. 흐름 이런 어떤 정고점을 다시 이렇게 넘기고 가는지. 그다음에 에코 플라스틱도 여기서 1파 나왔고 2파 나왔는데 2파에서 3파 넘어가기는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얘는 모양새가 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랑 한주라이트 메탈 이렇게 차량 경량화 알루미늄 쪽이죠. 이렇게도 흐름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쪽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큰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온다.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주가의 위치가 만약에 이 정도에 있으면 이런 정도에서 이런 캔들 모양 하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큰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밑에 공간이 이렇게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음봉을 조금 예상을 해요.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21선까지 한번 붙이로 내려갈 것 같아서 얘는 뭐 별로 보지 마시라고 제가 일단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튼 관심을 일단 안 갖고 있고 얘가 이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올라온다라고 해도 관심을 크게는 갖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볼만한 게 정말 없네요. 화장품 관련주들 잘 오르고는 있는데,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는 항상 보면은 단발성으로 좀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들이다. 또 얘도 너무 높고, 뭐 실리콘2 정도만 저는 볼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많이 뭐 하락하면 단기 뭐 반등이나 뭐 이런 정도 뭐 접근할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권유 드릴 만한 테마는 아니네요. 정말 없어요. 없는데 뭐 썸네일도 달아야 되니까 종목들을 이제 또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둘로는 보고 있으나 사실 그냥 뭐 지켜보는 정도지 뭐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런 부분은 또 많이는 없어요. 뭐 바이오 가스 얘네들이 움직임이 또 워낙 끼가 좋았던 애들이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지 뭐 흐름 한 번 정도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얘도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정도.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게 핵융합 테마가 좀 나왔는데, 일진 파워가 핵융합 뉴스를 달고 이때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윗꼬리 쭉쭉 달고 있는데, 새롭게 대장으로 치고 나온 애는 모비스랑 비추로테크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뉴스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관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뭐 최근에 뭐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쪽 이 시장이 관심사다 보니까 핵융합이 약간 살짝 동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조금 덜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대장이 또 증백이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 않고, 얘네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태조이방원, 뭐 신재생 에너지 잘 나가고 이럴 때 아마 이 뉴스가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시장에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유 뭐 볼 거 없는데 억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럴 것 같고,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볼 거 없는데 제가 방송 때문에 자꾸 종목들 언급 드려봤자 괜히 뭐 안 가는 종목만 제가 말씀드릴 뿐일 거고, 마찬가지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할 게 없는데 자꾸 매매하려고 해봤자 손실만 날 뿐이니까요. 아무튼 5월 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시험 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